자, 여러분, 변화의 첫 시작은 소통이라고 하죠. 오늘 이 특별한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장애인 고용안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지원하는 토크 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소통,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진행자 김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특별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또 이렇게 박수를 좀 잘 주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봐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소통은요,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언론인, 장애인 취업 관련 전문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등을 저희가 게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격차 해소,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장애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크 콘서트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게스트분들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요, 부산의 장애인 구직자 취업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장성철 센터장님 모시고요. 자, 그러면 센터와 이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가 저는 좀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참 공단과 저희 센터가 많은 분들이 지금과 비슷하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현재 서울하고 부산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그 공단하고 업무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고용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복지와 고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업무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있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본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울산만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위해서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제공기관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형성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공단하고 의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센터장님,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장애 유형이 저희가 발달 장애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특화된 취업 발전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좀 덧붙여서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초고령화 사회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령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부산의 경우 2012년도와 2021년도 장애인 등록 변화를 비교해 봤을 때요,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또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저희 연령대인 16세에서 34세 기준에는 발달장애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고연령대 65세 이상에서는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가 저희 연령대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된다면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체 기회에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발달장애인에 위해서 특화된 취업활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네네네네. 발달장애인들에게 딱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스마트팜 농가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스마트팜 체험을 하는 농가가 장애인을 체험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공단에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을 통해서 2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청년 인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한테 맞는 직무, 발달장애인한테 맞는 직무를 스마트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있는 스마트팜 업체 두 군데를 발굴해가지고
올해는 6명 발달장애인 지금 취업해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가 또 초고령 사회에 또 진입하게 됐는데, 이것도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고령장애인들 취업해서 5인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들이 고령장애인들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경기지역본부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령장애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늘 발로 뛰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지금 저한테 아주 뭐랄까요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문영민 시연을 모시고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타 광역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와 정책 중에 물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랑을 할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환과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세계장애인 대회가 올 8월에 한 5일 동안 약 80여 개 분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부산시가 구축하는데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은 요사이 장애인 정책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지만 탈시설과 이동권에 대한 그게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부산시가 20년도 조금 다른 타도시보다 빠르게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년 11월부터 장애인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자립생활주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58명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존권이나 마찬가지 이동권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리발을 비롯한 부산시 최초로 시행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비콜 제도 그리고 장애인 전용 택시 두리발 운영 지역이 부산시 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과 문화체험 등은 불가능한 사항이라 감각약자를 위한 온누리 버스 조례도 제정하여 부산시에서 예산은 작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부산시가 최초로 발달 질병 영유아 관련해서 부산시 자체 시비로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우리 아이 발달 지원 사업도 시작하였고 최초로 일자리 정보망도 갖추고 있는 부산시가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우리 중증 장애인이 사실 장애 때문에 좀 취업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 특히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추진을 하셨거나 좀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15분 안에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있게 살고 싶은 부산으로 15분 도시 조성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그 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와 이동권에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의 취업 고용을 위해서는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 동료들이 장애인 인식 수준이 낮으면 함께 일하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기업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시키고 사업 환경 개선 지원금 등 지원을 위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고용 촉진 관련해서 저희가
상위법이 있는데 저희 부산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촉진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의 생활 이동 지원센터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권리 시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유형별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등 돌아가서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법안을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가수 엄덕수님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리허설 하는 것도 잠깐 했었는데 아유 정말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기타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자 우리 엄덕수님의 멋진 공연을 몇 곡 먼저 만나보시고요. 같이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우리 이제 갈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오늘 참 행복합니다. 조용히 목소리도 비슷하게 나와요. 꽃 피는
정백산에 어미와 떠나 경제 떠나 부산에 할매기만 저 비우네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옥내어 불러와도 대답 없는 내 형제야 돌아와요 부산에 그리운 내 형제야 우리네야 그들단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다 흰빛 날의 구름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물개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나섰지 돌아왔다 부산에 그리운 내 형제야 아까 우리 엄동 스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급이시라고 중증장애 1급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의 이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건 진짜 권장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려면 불편상이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천장에 뭐 물건 같은 게 못 내렸네. 그럼 누구의 힘을 좀 빌리는 거는 이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이 충분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힘들었어요. 기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기타를 누군가 들어줘야 되고 이건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반드시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취업이나 뭐 자영업이나 아니면 우리 임덕수님처럼 뭐 가수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휠체어 타고 다닐 때는 일반인들이 야 저런 사람도 있네. 그 다음에 또 볼 때는 그러니 다음에 볼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뭐든지 나서서 하다 보면은 마음도 같아지고 우리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절대 중증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못 움직이면 뭐 말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못 쓰니까 지체장애니까 손으로 또 목으로 또 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기능이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걸 누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국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가수 같은 경우도 10명의 가수가 무대에 나오면 한두 명은 장애인 예술인을 출연시키라 이거죠. 여기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행사에 가면은 장애인 가수가 없어요. 그 유명 가수 부르는 몇백만 원 주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정말 무료로 해도 괜찮아. 그러나 진정으로 장애인 가수들은 보상 안 주고 누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인드가.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자신감을 가져라.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행사장 가면은 우리가 또 흔히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엄덕수님처럼 또 실력도 아주 뛰어나신 장애인 가수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의원님이라든지 각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서 그 행사 자체가 막 희망차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인들이 거기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리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만 저런 사람 자꾸 보다 보면 좋아져. 과거에 어느 정권에서 저 가수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TV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애인 중에. 이건 안 돼요. 절대 그건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스티비 원더라든지 레이 찰스라든지 호세 펠리시아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런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 음악을 해낼 때 거기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용국, 조덕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주 TV에 나오고 그렇게 울리고 또 장애인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는데 저분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교도소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질문이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제가 주 교도소라든지 소년원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그 소년원에 전부 어릴 나이에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딱 부르면 걔들이 뭔가 느낌이 있고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제도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서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런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최현희 강사님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사업체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강의를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았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냥 동료다. 특별히 불편함 없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런 좀 긍정적인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피드백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이게 조금 일을 알려주는 게 이렇게 여러 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가중이 된다. 그 다음에 또는 조금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 다음에 생산성에 있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기타 등등.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강의를 나가다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다양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네. 다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좀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강의인지도 궁금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사업체에 한 번만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 번 강의를 진행했을 때 좀 가장 변화된 사업체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교육을 조금 나가다 보면요, 좀 되게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많은 다양한 업종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강사 입장에서 보면요,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한 피로감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야 되는구나 막 이런 표정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서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굉장히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되게 새로웠다. 뭐 이런 피드백 받았을 때 굉장히 조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회뿐만 아니라 뭐 2회, 3회 나가는 그런 동일한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갔을 때 작은 것부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장애우를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확히 쓴다든지 그 다음에 단상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 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슬라이드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 다음에 갔을 때 정말 슬라이드로 바꿔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이 거의 이제 그 자동문으로 변해진 경우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 턱을 다 없애고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었고 구축한 기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기업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기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에서도 MOU를 체결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분들을 되게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주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재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상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져서 모니터링하는 업무나 검수하는 업무에 있어가지고 재택 업무를 하는 장애인분들을 채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사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 갔던 기업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저희가 뭔가를 배우더라도 사실 한 번만 듣고 배움을 갖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차례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듣게 되면은 네. 더욱더 저희가 숙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하셨을 때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확실하게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여쭤보기가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네. 다른 강사분들과는 좀 차별화된 네. 분명히 저희가 흔히 기술과 스킬이라고 하죠. 네, 저희 같은 MC들도 진행할 때 분명히 자기만의 스킬이 있거든요. 강사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다른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네, 좀 뭐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강사 입장에서 이제 강의 스킬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강사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있어요. 강사님 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우선 강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 선별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복하는다는 얘기는 그 장애인의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일로서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함께 간다는 관점에서의 실질적으로 강사가 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금 스킬을 말씀드리면 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분들의 채용을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가기 전에 이 업장은 어떠한 업장인지 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커넥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권자. 즉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사장님이나 부부장님이나 또는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커넥팅을 하실 때 가장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지, 이러한 아주 작지만 조금 밀접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받으시고 먼저 컨셉을 짜셔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조금 독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결정권자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너무 바쁘시면 온라인이나 줌 또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권자분들이 밖에 있으셔도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스킬이고요. 이제 세 번째 스킬은 실질적으로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아니거든요. 저희의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서 교육을 끝마치게 되면 채용이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으로까지 이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에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시연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조금 해달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 인식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텐츠를 짤 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좀 컨텐츠를 좀 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디어 매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법정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는 기본 매뉴얼 파일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그거를 보면 두 번째 똑같은 걸 보면 또 나오는구나. 세 번째를 보면 사실은 수강생들은 거의 알고 있거든요. 흐름을. 어떤 분들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 정도도 알고 계세요. 교육을 매번 받다 보시면. 그래서 조금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살려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신 버전으로 좀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영상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4분 이하짜리로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영상이 너무 길면 굉장히 분위기가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4분 이하짜리를 좀 많이 쓰시고, 다양한 매체들, 그 다음에 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하시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기본 매뉴얼 파일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기업에 맞게끔 오늘은 좀 요 파트를 조금 강조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거를 만약에 선별을 하시려고 한다면 담당자하고의 긴밀한 소통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좀 피드백은 어땠고 만족도가 어땠냐, 좀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오늘 핵심에서는 이번에는 좀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갈 것인가, 한 꼭지를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스킬 공개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을 자꾸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식개선 교육 강사님들은 더욱더 더 많은 발전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스킬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중립적인 것들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실제로 많은 사례들과 많은 인식개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업주 대상으로는 많은 혜택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때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를 너무 많이 들으시면 실제로 이제 수강생이나 또는 강사님들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사례보다는 조금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수강생의 니즈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강사거든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강의를 하기보다는 수강생들 입장에서의 좀 필요한 사례들,
필요한 제도들, 그 다음에 좀 같이 더불어 상생하고 의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금 선별해서 개인적인 사례보다는 조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요 말씀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사례를 하나 제가 들려고 했는데, 방금 이제 개인적인 사례는 좀 별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례 드리기 가지고. 아니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사례를 사실 강의를 할 때 강사의 노하우는 이제 사례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 분석이라는 것도 대상과 그 회사의 업종에 맞게끔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극히 조금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사례보다는 업종과 또 수강생의 대상에 맞는 좀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성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적절하게 잘 썼을 때 사업주와 결정권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 의식 개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어떻게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을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여기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강사님이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업체들을 만나오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업체를 만날 이제 계획이시잖아요. 네. 자, 앞으로 만날 사업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딱 한 가지 메시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체에게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사업체에 갔을 때 처음 하기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도 살아오면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견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탁 슬라이드를 처음에 띄울 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한번 시작해보자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환경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딱 버리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주 분들이나 또는 이제 기업체 가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편견을 걷어내고 한번 교육과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과 그 다음에 혜택들과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못 보던 것들, 놓쳤던 것들, 그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실 분입니다. 부산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배 기자님을 모시고 마지막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께서는 부산일보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평소에 장애나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설명도 이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이라고 해주셨지만 이게 그 수식어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제 정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공부를 많이 했냐에 대해서는 참 돌아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기자들 기자 지망생부터 해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사회적으로 힘이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언론이 굳이 이거를 재생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들의 말을 재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변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계층 이분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 제가 정말 좋은 기사를 많이 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로 5년차 기자인데 이제 처음 수습 기자에 들어와서는 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만 할 뿐 사실 이제 경찰서 사건 사고 화재 사고가 나면 그곳에 바로 뛰어가야 되고
이제 누가 더 빨리 기사를 써야 되냐 이런 경쟁에 좀 뛰어들어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억에 남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요. 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수습 기자 시절인데 좀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좀 정신 쪽에 이제 조금 장애를 가지신 분께서 좀 강력 범죄를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좀 거칠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정신장애를 가진 분이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 좀 이렇게 했는데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 이게 사실 일반인이 어떤 뭐 일반인이라는 표현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일반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빠지는 게 아니듯이 이런 사람 이 장애 때문에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이제 마치 그것 때문에 저지른 것이냐 이런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하시는 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되게 조심하게 쓰고 있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썼던 기사로는 좀 다른 선배랑 함께 기획 기사 같은 것도 좀 썼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산 지역에 이런 정신건강기관 이런 관련 시설이 서울의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부산의 민자도로가 부산 이제 장애인분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통일 혜택이 전혀 없다는 등등 이제 이런 기사들을 썼었거든요. 그런 기사를 한참 쓰다가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로 오면서 이 써야 되는 기사의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살짝 이제 물러서 있긴 한데 아마 다른 부서에 이제 다시 사회부나 경제부나 어느 부서에 돌아가서도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계속해서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메일을 받으셨다는 그 기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표현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기사를 쓰고 나서 그런 메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자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는 기회도 되셨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저희가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시면 되죠.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부산일보 빌딩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자님도 느끼시나요? 그럼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좀 본격적일 수 있는데 특히나 좀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빌딩은 외부의 대관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또 행사들이 있는데 여성용 장애 화장실이 빌딩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그래도 저 바로 직전에 이제 최은희 강사님께서 이 강당이 턱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앞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대놓고 턱밖에 두개가 없어가지고 이게 우리 회사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구성원으로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부산일보 건물뿐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 구성원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느끼는 거지만 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통 언론에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이렇게 하면 콜택시 그리고 저 도로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조금 가지기 쉬운데 저는 이동권이라고 하면 사실 편의시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편하게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데 어떻게 좀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실 이렇게 말을 하면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동권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편의시설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새로 생기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 이상의 규모,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건물같이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 당시에 이제 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되게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첫 번째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부산에 되게 많은 시설들이 좀 갖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리허설 때도 우리 엄덕수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저희가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뭐랄까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설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부디가게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기자님께서는 또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잘 이 내용이 전달이 꼭 돼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말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자라는 직업이 우리 아까 계속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증 장애인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기자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자님 밑으로 후배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후배분이 중증 장애인분이 기자로 입사를 했다면 좀 어떠실 것 같은지도 궁금하고 또 선임으로서 우리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 후배분을 이끌어 주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라고 미리 언급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제 후배로 오면은 이게 바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사고가 났다, 뭐 당장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신체적, 정신적 이제 어떤 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쉽게 해내지 못하거나 굉장히 배려를 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에 쉽게 말해서 업무를 그냥 제가 다 떠안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당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이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되게 기억 남는 기사 중 하나인데 이 한국거래소라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되는데 부산에 본사를 둔 굉장히 큰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거래소 같이 큰 준정부기관은 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무 고용을 수년간 지키지 않고 이제 벌금만 계속 내고 있는 실태가 있어서 제가 그걸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좀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기사는 반론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지적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이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다, 이러이러한 비판이 있다, 이거에 대해 잘못된 게 있느냐, 아니면 해명할 게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 기사 같은 경우 제가 한국거래소 쪽에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왜 이렇게 의무를 안 지키고 계시냐 하니까 그분들이 한 말이 우리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되게 고도화되어 있던 업무가 그래서 좀 딱 맞는 업무를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좀 느꼈던 게 원래 이 기사를 쓰기 전에 그 전에는 약간 제 첫 번째 답변처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 우리 업무는 이렇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거래소 측의 해명을 듣고 나니까 딱 느껴지는 게 도대체 업무 중에서 그렇다면은 핑계 문구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서 전문성, 우리 업무는 전문성 필요 없어 이런 업무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우리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뭐 편하다 이런 일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는 이렇게 해서 어렵다. 똑같습니다. 그 한국거래소 측에도 우리는 업무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뽑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가지도 되고 100가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이 분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뽑아서도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곧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을 드리면 만약 제 후배로 그래서 이제 중증 장애인이 온다면 다른 신체적으로 제약이 없는 사람들보다 그 현장에 빨리 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는 대신 아까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셨던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 회사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그거를 취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요새는 사실 현장에 가는 거는 또 다른 기사가 하고 굉장히 취재, 전화, 유선상으로도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런 유선상의 취재를 그런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는 기자보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라.
그러니까 배려를 받기보다 그런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라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후배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도 해줄 것 같습니다. 참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뭐 현장에 빨리 가고 이런 건 힘들 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좀 후임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께서 올해죠. 올해 2월 초에 기획 시리즈 3복 빨래방으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 축하드리고 혹시 장애인 관련된 기사를 계속해서 써 보실 생각이신지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고 부산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된 인식이나 취업 관련된 기획 기사도 좀 어떻게 써보실 생각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그 작년에나 이 기획기사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였던 만큼 사실 어떤 장애인 관련 기획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질문에 답을 드리면 물론입니다.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얼마든지 다룰 용의가 있고 저도 이제 사회적 약자나 어떤 복지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기획이나 취재할 의향이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이 언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자도 그렇고 저희가 생산하는 이 기사라고 하는 콘텐츠 자체가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제 부산 지역의 장애인의 취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제 언론에서도 이 부산 지역의 장애인 고용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제 어떤 우리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수치라든가 또는 이제 이게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힘든지 어떤 굉장히 자세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발굴하고 사례를 찾아내고 또 취재하는 것은 저희 기자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런 관계자분도 계시니까 뭔가 언론에 이런 거를 함께 해보고 싶다 또 어떤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같이 얘기를 꺼내보신다면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좀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 대표에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런 관련해가지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이런 기회를 맞아서 연락을 드렸을 때 이런 사례, 취재, 팩트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발굴해낼 수 있도록 또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인연의 끈을 계속 가져볼 수 있었으면